여러분, 친절하게 웃으면서 달콤한 말을 건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상냥하고 배려심 넘치는데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 말이죠. 처음엔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면서 배신감을 느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 구밀복검은 바로 이런 이중적인 사람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꿀처럼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마음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의미죠. 오늘은 중국 당나라의 역사 속에서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한 명의 간신이 어떻게 강대국을 몰락시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성공과 리더십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왕조 중 하나인 당나라. 712년 27살의 젊은 나이로 황제에 즉위한 현종은 초기에 명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유능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죠. 장구령, 한유와 같은 훌륭한 재상들이 그를 보좌했고 덕분에 당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폐하, 이번 정책은 백성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장구령은 언제나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고 현종은 그런 직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렇게 현명한 군주와 충직한 신하들이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던 시기, 당나라는 문화와 경제 모든 면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에는 항상 그림자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현종이 즉위한 지 30여 년이 지나자 그는 점차 정치에 대한 열정을 잃어갔습니다. 도교에 심취하고 후궁 양귀비와의 시간에 빠져들면서 국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죠. 이런 틈을 노리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인보였습니다. 이인보는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학문보다는 예술과 무예에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옷을 잘 입고 외모를 가꾸는데 관심이 많아 관리들 사이에서도 멋쟁이로 불렸죠. 하지만 그의 진짜 재능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권력자의 마음을 읽고 그에 맞춰 처신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인보는 하급 관리 시절부터 남다른 출세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관리들처럼 직접적으로 황제에게 접근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황제 곁에서 늘 시중을 드는 환관들과 후궁들에게 공을 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친절하게 대하며 신뢰를 쌓았죠. 황제 폐하의 취향이 어떤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인보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황제의 마음에 쏙 드는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회의가 열리면 마치 황제의 생각을 읽은 듯 정확히 그가 원하는 말을 했고, 이에 현종은 점점 이인보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관들과 후궁들도 이인보를 칭찬했습니다. 폐하, 이인보는 정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폐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현종의 귀에 자주 들어갔고 이인보는 점차 황제의 신임을 얻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인보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당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재상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이미 뛰어난 능력과 청렴한 인품으로 명성이 자자한 장구령이 있었죠. 이인보는 장구령을 밀어내기 위한 계략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인보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는 장구령을 만날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미소 띤 얼굴로 대화를 나누었기에 장구령은 이인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조정에서는 변방의 장수 우선객을 고위직에 임명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구령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변방의 장수를 갑자기 고위직에 앉히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승진시켜야 합니다. 그는 이인보를 찾아가 함께 황제에게 이 의견을 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상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함께 황제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보는 웃으며 동의했지만 막상 황제 앞에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구령이 홀로 의견을 피력하는 동안 이인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몰래 우선객을 찾아가 귀띔했습니다. 장구령이 당신의 승진을 막고 있소. 황제를 만나면 눈물을 보이며 충성심을 강조하시오. 그러면 황제께서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실 겁니다. 우선객은 이인보의 조언대로 했고 감동한 현종은 다시 신하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장구령은 여전히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인보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폐하, 장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은 황제의 권한입니다. 우리 신하들이 이러쿵저러쿵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폐하의 현명한 판단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종은 이인보의 말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이인보는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생각할 줄 아는군. 장구령은 너무 원칙만 고집하는 것 같아.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현종은 점점 장구령보다 이인보를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장구령이 반대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인보는 교묘하게 황제의 편을 들었고 장구령을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현종이 수도를 옮기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장구령을 비롯한 충신들은 수도 이전은 막대한 비용이 들고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현종은 불만스러웠지만 일단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이인보가 나섰습니다. 폐하, 백성들의 부담은 세금을 면제해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황제의 결정이라면 신중히 검토해야지 무작정 반대부터 하는 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종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해해주는 신하가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황태자 폐위 문제였습니다. 현종이 황태자를 폐위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장구령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인보도 처음에는 장구령에게 동의한다고 말했지만 황제 앞에서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을 통해 자신의 진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황태자 문제는 황실의 가족 문제입니다. 신하가 감히 이런 일에 끼어들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현종은 결국 장구령과 그의 지지자들을 조정해서 내쫓았고 공석이 된 재상 자리에 이인보를 앉혔습니다. 이인보의 계략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재상이 된 이인보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인재들을 하나둘씩 지방으로 좌천시켰고 과거 시험도 직접 관리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황제에게는 인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변명했죠. 엄정지라는 유능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구령에 의해 발탁되어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인보는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 지방으로 좌천시켰습니다. 어느 날 현종이 엄정지를 찾았습니다. 엄정지는 어디 있는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니 다시 조정으로 불러오게. 이인보는 황제의 의중을 파악하고 즉시 엄정지의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형이 황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네. 엄정지에게 큰 병이 나서 경성에 돌아가 치료받고 싶다는 상소를 올리라고 전하게. 엄정지의 동생은 감사하다며 절까지 했습니다. 엄정지는 병 치료를 위해 경성에 돌아가고 싶다는 상소를 올렸고 이인보는 이를 황제에게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까운 인재인데 애석하게 되었습니다. 엄정지가 중병이라고 하니 어찌 나라의 중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현종은 어쩔 수 없이 엄정지 승진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인보는
17년 동안 재상직을 유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당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체계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았고 군사 체계는 약화되었으며 지방 세력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이인보의 달콤한 말에 속아 이런 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산막-해결 진실의 발각과 당나라의 몰락. 이인보가 죽은 후에야 그의 죄악이 밝혀졌습니다. 현종은 뒤늦게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당나라의 체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인보가 재상으로 있던 17년 동안 당나라의 군사체계는 크게 약화되었고 중앙정부의 통제력도 약해졌습니다. 지방의 군벌들은 독립적으로 세력을 키웠고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인보가 죽은 지 4년 후 알록산이 이끄는 대규모 반란인 안사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현종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당나라는 이 사건을 계기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반란군이 수도로 쳐들어오자 현종은 황급히 피신해야 했습니다. 도망가는 길에서 그는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했습니다.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인보 같은 간신에게 속았던 것,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내가 이인보의 달콤한 말에 속아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현종의 후회는 깊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당나라는 안사의 난 이후 점차 쇠퇴하여 결국 몰락했고 이인보의 구밀복검 처세술은 역사의 오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인보를 중국 역사상 최악의 간신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와 권력을 위해 나라를 희생시켰고 황제를 속여 충신들을 내쫓았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미소를 띠고 친절했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인보의 행적은 후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진심으로 충고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밀복검이라는 사자성어는 이인보의 이중적인 행동을 빗대어 만들어졌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경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밀복검은 4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입니다. 입구, 꿀밀, 배복, 칼, 검으로 구성되어 있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달콤한 말로 상대를 현혹하지만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품고 있는 이중적인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당나라 시대 이인보의 행적에서 유래했지만 사실 인간의 이중성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나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뱀에게 물린 사람은 지렁이도 무서워한다라는 말이 있죠. 한번 배신을 당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경계심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밀복검은 바로 그런 배신의 원형을 보여주는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밀복검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로는 표리부동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죠. 하지만 표리부동이 단순히 겉과 속이 다름을 의미한다면 구밀복검은 더 적극적으로 상대를 해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사입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뜻으로 진실하지 않은 모습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서양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입에는 꿀을 바르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독을 품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처럼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경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지혜로 전해져 왔습니다. 구밀복검이라는 사자성어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이중성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중성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인보 한 사람의 구밀복검적 행동이 결국 당나라라는 대제국을 몰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역사 속에서 구밀복검은 주로 정치적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윗사람에게는 아첨하고 경쟁자는 몰래 해치는 행태를 비판할 때 쓰였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비즈니스, 인간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경계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밀복검의 진정한 무서움은 그것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인보가 17년이나 재상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이중성이 쉽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해치려는 대상에게도 존경심을 표현했죠. 이런 교묘한 위장술이 구밀복검의 핵심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수동 공격적 행동이나 이면 공격성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공격이나 반대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해치는 행동 패턴이죠.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혼란을 주고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는 데 효과적입니다. 구밀복검의 또 다른 특징은 권력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인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현종이라는 권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력자의 약점 양귀비에 대한 사랑, 도교에 대한 관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용했습니다. 이처럼 구밀복검은 단순한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권력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전략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구밀복검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패하는 전략입니다. 이인보는 일시적으로 권력을 얻었지만 결국 그의 행동은 자신이 속한 나라를 몰락시켰고 역사에 악명을 남겼습니다. 이는 진실과 신뢰가 궁극적으로는 더 강력한 가치임을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밀복검이라는 사자성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달콤한 말로 상대를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자성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구밀복검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게 만들죠. 여러분은 주변에서 구밀복검형 인물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없으신지요? 이 사자성어의 교훈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진실되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은 달콤한 말과 이중적인 행동이 아닌 진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니까요.